자,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KTNG의 글로벌 시사 경제 이야기 KG살롱. 반갑습니다. 신하영입니다. 인사만 드렸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화 몽골 편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KG살롱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 글로벌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갈 곳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유쾌한 입담으로 대만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대만을 같이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대만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 대만 어떤 나라인가요?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면 인천에서 3시간 안쪽으로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섬입니다.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는 별 쓸데가 없고 이 섬 주위에 이렇게 해안선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이렇게 제주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한 2,400만 정도 되고요.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이 사실은 국제 통계에는 잘 안 잡히지만 1,200불 차이로 우리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또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리드하는 선진 국가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하면은 뭐 야시장, 식도락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대만이 이렇게 식도락 천국으로 유명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이완이라는 지역이 중국 본토에서 옮겨온 그런 걸로 형성이 돼 있고 1949년에 왔을 때 중국 전체 지역의 음식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다 모인 거예요. 더우니까 음식 같은 게 잘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생이나 이런 것도 일찍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생적이죠. 그다음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싸죠. 그리고 웬만한 중국 음식은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죠. 그리고 낮에 더우니까 밤에 나가서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야시장이 발달하는 그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대만 야시장에서 K푸드 인기가 또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면 뭐 한국에서 온 거다라는 게 아주 크게 써 있고, 잘 팔려요? 네, 잘 팔리죠. 야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좀 군것질거리. 그렇죠. 몸에는 네. 막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맛있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도 약간 트렌드가 이제 좀 바뀌는 게 맛은 있지만 좀 웰빙 쪽으로 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대만은 좀 어떤가요? 우리랑 비슷하게 이 웰빙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만 내에서는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좀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그 아주 중요한 건강식품 중에 1번이 홍삼 제품이잖아요. 특히 대만에서는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대만 소비자들의 특성은 어떤가요? 이 대만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벌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벌떼 현상이요? 예를 들어서 벌이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꽃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르르르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은 가성비를 중시하는데 품질에 대한 완벽한 퀄리티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특히 동남아 시장 측면에서 보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마켓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안테나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만에서 그런 성공한 그런 브랜드들은 자연스럽게 동남아 지역에 퍼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범 마켓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는 개념, 뭔지 이런 걸로 우리가 안테나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은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넓은 유통망을 활용해서 그냥 보이는 데마다
집어넣는 겁니다. 일본 판매 전략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했으니까 이 대만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프로모션 등이라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대만 시장에 좀 효과적일까요? 저는 일단 많이 뿌려놔야 돼요. 많이 뿌려놓는다. 많이, 유통망을 예, 활용을 한다. 그게 뭐 꼭 한 곳에 많은 제품이 입점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많이 띄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좋다라고 인식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이미 KT&G가 대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판매 전략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대만도 한국처럼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대만에 있는 약 13,800개 편의점에 전부 입점을 했습니다. 전부 100%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편의점에 가시면 KT&G 제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통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KT&G가 대만 편의점에 100% 제품을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브랜드도 출시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만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대만 여행 많이 가잖아요. 가서 뭐 현지인 분들한테 오늘 정말 즐거웠어, 뭐 재밌었어, 이렇게 현지인 분들한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네. 있는데 이제 그 현지인들한테 우리 보통 뭐 인사할 때 짜이젠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네. 我会再来. 我会再来.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여기 방문하겠다. 네. 이제 그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저희 KG 살롱도 我会再来. 맞나요? 再来. 我会再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진영 교수님과 함께 나눠본 대만의 경제 이야기. 자, 다음번에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 여러분들도 안테나를 높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KT&G의 글로벌 경제 이야기. 자, KG 살롱은 다음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